시공능력평가 16위의 상장건설사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부동산 PF 위기론이 현실이 되면서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도 발빠르게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양 기자, 이 태영건설을 둘러싼 위기설은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돌았는데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 결정적인 게 부동산 PF였죠? 네, 맞습니다. 이 부실 PF, PF발 경제 위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이해하려면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부동산 PF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PF는 금융사가 신용도와 담보 대신 이 사업 계획과 향후 수익성만을 보고 이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 기법을 말하는데요. 이 브릿지론과 본 PF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착공 전 땅을 매입하는 등의 용도로 증권사나 제2금융권에 고금리로 브릿지론을 실행하고 이후에 인허가 등이 완료가 되면 이 금리가 낮은 본 PF로 갈아타는 형태입니다. 이때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고 시공사가 신용보증을 서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안정적으로 브릿지론이 본 PF로 갈아타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 높은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태영건설은 이 업계 16위의 상장 건설사입니다. 이런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건 이 버는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태영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이 성수동에 위치한 오피스 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480억 원 규모의 PF 보증을 선 사업인데 이 대출 상환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었어야 했지만 이 부동산 침체기를 맞으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이에 태영건설이 당초 18일 상환일을 지키지 못해 대주단이 열흘가량 만기를 연장해줬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워크아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TY홀딩스는 계열사 매각, 담보대출 등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 오늘 대출 상환을 하더라도 줄줄이 다가오는 대출 만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당장 이달에만 3,956억 원, 내년에는 3조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가 다가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이 0.8 수준인데 이 말은 본 돈을 모두 이자에 써도 80%밖에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이 당장 다음 달 3일 이 산업은행 주도로 열리는 채권자 협의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산업은행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다고 들었는데 이 결국 워크아웃 여부는 이 태영건설이 들고 오는 이 자구안에 따라 좀 갈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워크아웃이 진행될지 여부는 채권단 손에 달렸고요. 네. 채권단의 75%가 동의를 해야 워크아웃이 개시가 됩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워크아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고강도 자구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대주주의 사재 출연, SBS 지분담보 제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 워크아웃이 예정대로 개시가 된다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 위주로 시공사 교체 혹은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업계는 사업장 매각 이후엔 고강도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두고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 금융시장으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입니다. 이번 사태가 태영건설만의 문제로 끝날지 아니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로 번질지는 결국 금융시장 안정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 충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순차입금은 1조 9,300억 원.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지만 문제는 이금융권입니다. 은행들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터져버리면 위축돼서 신규를 잘 안 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PF가 안 되면 결국 브릿지 부실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여서 악순환은 계속 될 것 같아요.
특히 건설,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이금융권의 위기감이 큽니다. 전체 기업 대출에서 건설,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은행이 47.4%, 은행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시 여전체 금리는 순식간에 6%대까지 치솟으면서 이금융권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크레딧은 연말이라서 거래가 없는 거고 연초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건설이나 이런 쪽 업종 깊이는 계속 좀 될 거고요. 하지만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금리 상승기에 발생했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된 국내 금융시장 상황,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어놨다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건은 다른 건설사들과 PF 사업장으로 부실이 전이되는지에 달려있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처럼 당국은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태양건설을 시작으로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신용등급이 급하강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 금융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건설사들은 회사채 규모는 약 2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만일 업계가 자금 회수 요구 높아지게 된다면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 위주로 또 다른 워크아웃 혹은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가 돼야 하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은 후방 연쇄 효과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향후 실물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